문제 달인 신혜순입니다. 18년도 3회 3과목 직업정보론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41번 2022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약 5.1% 상승한 시간급 9,160원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42번 다음은 직업정보 수집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을 비교한 표이다. 이거 한번 나왔던 것이죠. 기억에 들어가는 거, 기억과 디귿은 좀 이렇게 특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잡기가 편하죠. 비용이 좀 높고요. 응답자료 정확성 높고 응답률 높은데 대규모 표본 관리는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우편이나 전화조사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는 바로 면접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디귿을 보면 지금 응답자료의 정확성이 낮고 응답률 낮고 대규모 표본관리 용이하다 이렇게 했는데 응답자료의 정확성과 응답률이 낮다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편조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이렇게 답으로 됐고요. 전에 한번 풀었던 문제네요. 43번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1번에 생산 단위는 투입물과 생산 공정을 배제한 아니죠. 원래가 산출물 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2번에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즉 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소 세세 단계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3번에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3번은 맞네요. 4번에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활동을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에 분류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4번은 그게 틀렸네요. 44번 워크넷에서 학과 정보를 계열별로 검색하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계열이 아닌 것 문화관광 계열이라는 건 없어요. 45번 민간 직업 정보와 공공 직업 정보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너무나 많이 했었죠. 1번은 틀렸어요. 민간 직업 정보와 공공 직업 정보는 모두 유료다 아니죠. 유료는 민간 직업 정보고 공공 직업 정보는 나라에서 하는 것이니까 무료라는 얘기예요. 2번에 민간 직업 정보는 불연속적이고 단기적이며 공공 직업 정보는 연속적이고 장기적이다. 잘 구분해 두시고요. 민간 직업 정보는 다른 정보와 연계면 비교 가능성이 낮고 공공 직업 정보는 다른 정보와 연계면 비교 가능성이 높다. 민간 직업 정보에 조사 수록되는 직업의 범위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으나 공공 직업 정보는 전산업이나 직종에 걸쳐 포괄적인 경우가 많다. 맞는 얘기죠. 46번 한국고용직업분류의 개정 방향 및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대분류 및 중분류 단위는 직능 수준이 아니죠. 이거 직능 유형이에요. 대분류 및 중분류는요.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고 그리고 소분류 단계에서는 직능 유형이 아니라 직능 수준은 소분류 단위에서 고려하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1번이 틀렸어요. 나머지 2번, 3번, 4번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 없고요. 47번 국가기술 자격 종목이 공통으로 해당되는 직무 분야는 광학기사, 반도체 설계기사, 그리고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는 모두가 전기, 전자에 해당되는 종목이네요. 48번 직업 성립의 일반 요건은 무엇이냐? 우리가 개경윤사업이라고 했었어요. 계속성, 경제성, 윤리성, 그리고 사회 보장성이 아니라 바로 이 사회성이 되는 것이에요. 사회 보장성이 아니라 사회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비속박성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비속박성, 즉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는 일이어야 한다. 교도소에서 하는 일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업 성립의 일반 요건 개, 경,
윤, 사, 비. 계속성, 경제성, 윤리성, 사회성, 비속박성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49번. 국가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직업훈련 포털 정보만 HRG는 시죠. 이것도 역시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50번. Q넷에서 제공하는 국가 기술 자격 종목별 정보를 모두 고른 것. 이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해당한다고 앞서 우리가 미리 이미 풀어봤던 문제예요. 4번 정답이죠. 51번. 워크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우대 채용 정보의 분류가 아닌 것은 청년층 우대 채용 정보, 장년 우대 채용 정보, 여성 우대 채용 정보에다가 장애인 우대 채용 정보도 있어요. 이렇게 4개 있어요. 하지만 이주민 우대 채용 정보는 없네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기준이요. 2차 실기에도 나왔던 것이에요.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그리고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해당되고요.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가 21년도 2차 실기에 신출로 출제되어서 수험생들 많이 당혹했어요.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주된 산업 활동이에요. 주된 산업 활동.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부차적 산업 활동이에요. 주된 산업 활동, 부차적 산업 활동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보조적 그냥 활동이에요. 산업 활동이 아니라 보조적 활동. 이렇게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2차 우리 학습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53번.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의 사전 단계에서 향후 취업 지원 경로 설정에 활용하기 위해 취업 의욕 및 직무 능력을 기준으로 분류한 취업 지원 유형이 아닌 것은 A유형 통합 지원형 좋고요. B유형 훈련 중심형, C유형 일경험 중심형, 그리고 D유형이요. 취업 지원 중단형이 아니에요. 취업 지원 중단형이 아니라 취업 알선형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은 해외 취업형이고, 그리고 F 유형은 창업이나 창직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번이 이렇게 틀렸어요. 54번. 기술 기초 이론 지식 또는 숙련 기능 이 둘 갖고 있으면 그거 산업기사라고 했었잖아요. 여러 차례 했었던 것이니까 넘어갈게요. 55번. 직업 정보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과 가장 거리가 이것도 앞서 했던 문제예요. 얼마나 비싼 정보인가는 의미가 없다고 했죠. 가장 거리가 먼 것이에요. 56번.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업분류 원칙이요. 직업분류 원칙은 크게 3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직업분류 원칙 크게 3가지. 직업분류의 일반 원칙이라고 있어요. 일반 원칙. 직업분류의 일반 원칙.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했던 것, 주관식 2차 실기에도 많이 나왔던 거예요.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이요.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 세 번째가 다수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일반 원칙은 이렇게 포괄성 그리고 베타성 이렇게 나눠요. 포괄성의 원칙, 베타성의 원칙 이렇게 나눈다. 포괄성의 원칙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직무는 어떤 수준에서든지 분류에 포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직무는 그냥 분류에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베타성의 원칙은 일본에 있네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떤 경우에든 같은 단위 직업으로 분류한다. 이게 베타성의 원칙이에요.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은 우리 포주 최생했었죠.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 이렇게 했었고, 다수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은 다취수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수입 우선의 원칙,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본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직업 분류 원칙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2차 실기도 문장 많이 나왔으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1번은 배타성의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1번 맞는 내용이고 2번에 두 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수행되는 직무 내용과 관련 분류 항목에 명시된 직무 내용을 비교 평가하여 관련 직무 내용상의 상관성이 가장 높은 항목에 분류한다. 이게 바로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이에요. 3번에 수행된 직무와 상이한 수준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무 능력을 필요로 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직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분류한다.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4번에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공급 단계에 관련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아니죠. 공급이 아니라 생산 단계에 관련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이렇게 틀린 거네요. 57번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등급의 응시 자격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 2번, 3번 좋은데 우리 산업기사 응시 자격은 일반적으로 2년제 전문대 여기에 탁 맞췄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대 안 나오고 4번 보세요. 응시하려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사람은 전문대 다니는 애들하고 거의 동등한 위치가 돼야 되니까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해야 되겠죠. 그래야 전문대 나온 애들하고 전문대 나온 애들이 시간 낭비라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있잖아요. 58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구조 및 부호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에 부호 처리를 할 경우에는 알파벳 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 아니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1번 틀렸어요. 2번에 권고된 국제분류 ISIC REB4를 기본체계로 했으나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분류 항목과 분류 부호를 설정하자. 이게 맞는 내용이래요. 2번 맞아요. 3번 중분류 번호는 이거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001부터가 아니죠. 01부터 99까지 부여하였으며 대분류별 중분류 추가 여지를 남겨놓기 위하여 대분류 사이에 번호 여백을 두었다. 맞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여기부터는요. 그래서 앞에 내용 01부터 99까지 부여했다. 이게 틀렸어요. 중분류요. 4번에 소분류 이하 모든 분류의 끝자리 숫자는 01에서 시작되었다. 이게 틀렸어요. 0에서 시작하여서 9에서 끝나도록 하였다. 그래서 2번 답으로 체킹하면 되겠네. 59번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업선호도 검사 L형과 S형의 공통적인 하위 검사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직업선호도 검사 S형 쇼트죠. 이걸 하는 것이고 시간이 어느 정도 넉넉한 사람은 L형 롱이에요. 이걸 실시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S형은 흥미 검사만 이렇게 실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분은 롱 성격 검사라든지 흥미 검사라든지 생활사 검사를 이렇게 실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L형과 S형의 공통적인 하위 검사는 흥미 검사가 되겠죠. 흥미 검사는 홀랜드의 그 직업 모형, 성격 모형을 검사하는 것이에요. 현탐의 사진관 이거 검사하는 것이고 성격 검사는 빅5요. 외호 성정경 이거 검사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생활사 검사는 대인관계 지향, 독립심, 가족친화, 야망, 학업성취, 예술성, 운동선호, 종교성, 직무만족. 그래서 대독가야, 학예운종직 이거 생활사 검사 9개 항목을 검사한다고 했었어요. 구직 동기 검사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60번 직업정보 가공 시의 유의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직업정보 이용자는 일반인이므로 이용자의 수준에 맞는 언어로 가공한다. 맞는 거죠. 2번에 직업에 대한 장점만 이거 벌써 틀렸죠. 직업에 대해서 장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해야 된다고 누차 얘기한 바 있어요.
2번 틀렸어요. 3번에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되 표준화된 정보를 활용한다. 맞고요. 4번에 객관성이 없는 정보는 활용하지 않도록 당연히 맞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으로 나오게 되네요. 강의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